자, 콜렉터 단자가 플러스 5V 연결되어 있으니까 AC 해석을 하게 되면 콜렉터가 그라운드로 연결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는 커먼 콜렉터, 에미터 8로 회로고요. 즉 버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버퍼의 사용 용도는 출력 로드 쪽에 부하 쪽에 RL이라는 저항을 달았을 때 RL의 종류와 관계없이 출력 전압이 일정하게 나가도록 만드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RL이 변하더라도 출력 전압이 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인데, 근데 그렇게 이상적인 버퍼를 못 만들고 지금 설계 조건이 뭐냐면은 RL이 4kΩ에서 20kΩ 사이의 저항으로 변화한다면 출력 전압도 변화될 건데 그 변화량이 5% 이내가 되도록 회로를 설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계를 하는데 저 회로를 갖다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DC가 아니고 AC 조건입니다. 그렇죠? AC, 이 출력 전압이 AC 전압 아니야. 출력의 AC 전압의 변화량이 5% 이내가 되도록 회로를 설계하는 거니까 AC 해석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AC가 해석을 하면은 AC 등가 회로를 그리겠어요. 전체적으로 그라운드 라인이 있고 이것이 콜렉터 단자가 되고요. 입력이 베이스고 출력이 에미터입니다. 그래서 베이스에서 에미터로 알파이라는 저항이 있고 걸리는 전압이 V파이라고 둔다면 콜렉터에서 에미터 사이에 DMV파이라는 전류가 흐르고 R0가 있는데 R0는 무한대니까 어리 볼테지가 무한대니까 요거로부터 나오는 것이 출력장 R0도 무한대가 된다. 그래서 그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저항을 그리니까 RE가 있고 RL이 있고 여기 RL에 걸리는 전압이 V0. 그 다음에 베이스에서 R1이 있고 R2가 있고 그 다음에 RS가 있고 VS가 인가되는 이와 같은 회로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이 뭐냐 하면 이 여기에 달려있는 이 RL의 크기가 4kΩ하고 20kΩ으로 변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나오는 전압 V0의 변화량이 5% 이내니까 이 앞에 회로는 결정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변화되는 것은 RL이고 그거에 이어서 유기되는 출력 전압이 변하는 거니까 따라서 앞에 있는 회로는 결정이 되어 있고 이 네모 박스 전체를 항상 풀지 말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태블한 등가를 곤칩니다. A와 B점에서 회로를 구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전압 VOC라는 전압이 나올 거고 RTH라는 저항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필요하면 다음에 구하도록 하고 지금은 뭐 필요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VOC라는 값과 RTH라는 값으로 두겠습니다. 두고 A와 B 사이에 저항 RL을 달았어. 그리고 그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출력 전압 V0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회로에서 V0는 RTH 플러스 RL 분의 RL 곱하기 VOC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VOC하고 RTH는 이미 값이 결정된 어떤 상수입니다. 변하는 것은 RL이 변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RL이 변하는데 RL이 증가하면 V0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식으로 봐서 RL이 증가하면 V0도 출력 전압도 증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RL이 4kg에서 20kg까지 변하는 거니까 V0는 미니멈에서 맥시멈으로 변할 거니까 RL이 4kg가 되면 제일 적은 값이 되면 그때 나오는 출력 전압은 V0의 미니멈 값이 될 거예요. 왜? RL에 비해서 V0가 비례하는 거니까 RL이 제일 적으면 V0도 제일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RL이 4kg일 때 나오는 출력 전압은 최소값이 되고 RL이 20kΩ짜리 저항을 달게 되면 V0는 최대값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RL이 최대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출력 전압도 최대가 될 것이라고. 그러면은 출력 전압의 변화량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면 되죠. 그게 변화량 아니야. 그래서 위에서 밑에 걸 빼는 거니까 RL이 4kg일 때가 최소값이고 RL이 20kg일 때가 최대값이니까 20kg 플러스 RTH분의 20kg VOC 마이너스 4kg 플러스 RTH분의 4kg 곱하기 VOC. 이것이 델타 V0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20kg로 나누고 얘는 4kg로 나눠요. VOC는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러면 1 플러스 20kg분의 RTH 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4kg분의 RTH 분의 1 전체의 VOC. 자,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은 1 플러스 x분의 1을 갖다가 우리는 1 마이너스 x로 근사화 시킵니다. 어떨 때? x가 1보다 훨씬 더 적을 때. 근사값을 만들 때 이걸 많이 쓰는데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쓰면 돼요. 보통의 경우 x가 1보다 훨씬 더 적으면요. 1 플러스 x의 n승을 갖다가 테일러 급수 전개하고 x의 제곱 텀부터 없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수학을 조금 할까? a 플러스 b의 n승을 갖다가 전개를 하면은 n 컨비네이션 r에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n 컨비네이션 r에 a의 n승 마이너스 r승의 b의 r승 이렇게 전개가 쫙 돼요. 그러니까 1 플러스 x의 n승을 전개하면은 1 플러스 왜냐하면은 n이면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의 n승 x의 제로승 했으니까 1 플러스 n 컨비네이션 1에 1의 n-1승 b의 1승 그러니까 nx 그 다음에는 b의 2승 되면 x 제곱 이런 식으로 쭉 붙을 건데 제곱부터는 x가 1보다 적으니까 무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근사적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어디 돼요? n이 마이너스 1인 케이스죠. 1 플러스 x분의 1은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승이거든. 그래서 n 대신 마이너스 1을 띄우면 돼. 자, 그런데 이것이 x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사치를 쓰기 위해서는 RTH가 4kg보다 훨씬 더 적다면 자, RTH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요 빨간색 박스에 출력단에서 들다본 출력저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커먼 컬렉터 에미터 8로의 출력저항은 매우 적다 그랬어요. 그죠? 나중에 구하겠지만 매우 적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충분히 만족을 해. 만족하면은 당연히 4kg보다 굉장히 적기 때문에 20kg보다는 더 적겠죠. 그래서 얘도 1보다 훨씬 더 적고 얘도 1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러면은 1 플러스 x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은 1 마이너스 20kg분의 RTH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kg분의 RTH 전체의 VOC 얘하고 얘하고 없어지고 통분 20kg로 통분하면은 5RTH에서 1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1 플러스 5 해서 4, 5kg분의 RTH 곱하기 VOC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이 델타 V0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 하면은 델타 V0가 5%보다 적다는 말은 뭡니까? V0에 비해서 델타 V0가
B가 0.05보다 적다는 거예요. 출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의 변화량이 0.05% 적어야 되는 건데, 이때 이 출력 전압을 쓰는 이 출력 전압을 뭐로 대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V0를 미니멈을 열 수도 있고 맥시멈을 열 수도 있고 아니면 노멀한 값을 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항상 언제나 RL이 4km에서 20km 사이에서는 언제나 이 조건을 만족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의 최대값이 0.05보다 적으면 돼. 그렇죠? 제일 큰 게 작게 변하면 제일 낫죠. 그죠? 그래서 이게 최대가 되려고 그러면 V0가 미니멈이 되나? 최대가 되려고 그러면은 V0가 작을수록 커질 거니까. 그래서 V0의 미니멈 분의 델타 V0가 0.05를 만족하면, 이 꼴을 만족하면은 이 부등식을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조건이니까. 따라서 델타 V0는 0.05 곱하기 V0의 미니멈, 0.05 곱하기 V0의 미니멈이 여기 있습니다. 얘가 미니멈이에요. 4kg 플러스 RTH분의 4kg 곱하기 VOC. 얘가 된다는 거죠. 근데 4kg 플러스 RTH분의 4kg는 RTH가 아까 4kg보다 훨씬 더 작다니까 무시하면 얘도 없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약 0.05 VOC가 될 겁니다. 따라서 5kg분의 RTH는 0.05가 돼야 되니까 RTH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255옴이 되면 델타 V0는 5%보다 작아진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계산을 잘못하니까 프린터문에서는 여기 200옴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나머지 다들이 200옴으로 됐으니까 RTH를 두 개를 RTH를 255옴일 때 최대 5%니까 200옴이 되면 더 적어지겠죠. 그죠? 당연히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RTH, 즉 빨간 라인이 네모 박스에서 출력단에서 들다 본 저항이 200옴이 되도록만 만들어주면 설계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어진 회로에서 R0, RTH가 200옴이 되도록 설계를 할 건데요. 그러면 네모 박스에서 들다 본 출력장 RTH 값은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전원을 제거하라. 그럼 숏서킷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전류원이 없어지면서 이 토탈 저항이 1 플러스 베타배로 나눠졌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여기서 들다 본 저항이 RE와 병렬이 되기를 1 플러스 베타 분의 알파 2 플러스 RS R1 R2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들다 본 저항인데 이 저항하고 이 토탈 저항하고의 병렬 값인데 이 토탈 저항은 뭐가 되느냐 하면 이 전류원 때문에 이 토탈 저항에 1 플러스 베타를 나눠주면 돼.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항들을 다 갖고 가면 계산을 설계를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뛸 건 띄고 좀 간소화 시키자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조건을 다 하는 거죠. R이라는 저항이 1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2 플러스 RS R1 R2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줘. 그렇게 설계를 나중에 하면 될 거니까. 자, 그리고 설계된 RE 값하고 이거 잡아였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만족한다면 얘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또 이 세 개의 병렬 저항값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병렬 저항값이 RS에 비해서 매우 크게 또 만들어. 그래서 얘 두 개도 없애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설계가 R1하고 R2의 저항값을 선정할 때 RS에 비해서 매우 크게 선정을 하면 돼. 그래서 이와 같은 두 조건을 만족하면은 RTH는 1 플러스 베타의 알파 2 플러스 RS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200옴이 되도록
설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타가 100이라 그랬으니까 베타를 넘어가서 곱하면 RTH, R 파이 플러스 RS는 얼마가 되죠? 101인데 100이라고 본다면 20kΩ이 됩니다. 자,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하면 돼. 그런데 RS는 누굽니까? RS는 전원의 저항이기 때문에 설계 조건에서 열애입니다. 전원이 어떻게 달릴 건지를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원을 달아서 보니까 RS가 책에서는 10kΩ이라고 정해놨어요. 처음에 설계할 때 RS가 얼마라고 주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10kΩ으로 둔다면 이제는 알파이를 10kΩ이 되도록 설계를 하면 됩니다. 자, 알파이는 어떻게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결정이 돼요. 그렇죠? 얘가 10kΩ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IB는 Q는 10kΩ분의 26mV예요. 이 말은 2.6 마이크로암페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의 DC 전류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콜렉터의 DC 전류는 베타 IBQ가 되는 거니까 0.26mA가 돼요. 그러면 콜렉터에 흐르는 DC 전류까지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흐르는 전류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2.6 마이크로암페어가 되도록, 여기 흐르는 전류가 0.26mA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RE하고 관계없이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2.6 마이크로암페어가 되도록만 한다면 콜렉터는 따라서 오는 거죠. 그런데 RE가 너무 적으면 오게 돼요. 콜렉터하고 에미터 사이 걸리는 DC 전압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진폭이 조금만 작아져도 컷오프 영역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적당한 출력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에 걸리는 전압하고 얘에 걸리는 전압이 몇 대 몇? 1대1로 만들어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에 걸리는 전압하고 얘에 걸리는 전압이 1대1로 되고 토탈 걸리는 전압이 10V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설계할 때 얘를 5V로 설계하고 얘를 5V로 설계를 하면 돼요. 그러면 RE를 갖고 그런 조건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RE는 왜 돼요? 흐르는 전류가 0.26mA 보다는 조금 더 흐르겠죠. 베이스 전류만큼. 그렇지만 베이스 전류를 무시한다면 0.26mA하고 걸리는 전압이 5V다. 얘를 뭐 0.25로 돈다면 25분의 500이 될 거니까 얼마가 되죠? 5kΩ 됩니까? 아니지. 20kΩ 됩니까? 4를 곱하면은 1분의 40 되니까 20 되니까 20kΩ. 그래서 저항 RE를 20kΩ짜리 저항을 달았습니다. RE에 대한 조건이 아까 뭐였죠? 요걸 만족하면 되죠. 그렇죠? 지금 밑에 걸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은 얘 두 개 합이 얼마예요? 20kg를 그랬죠? 20kg에서 100을 나눴으니까 200ohm이에요. 200ohm이고 지금 RE는 얼마죠? 200kg니까 이 조건 만족하죠? 그래서 조건 만족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5V,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0.7V. 따라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5.7V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걸리는 전압이 10V인데 RT에 걸리는 전압이 5.7V니까 여기는 4.3V.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26 마이크로암페어입니다. 그러면은 R1하고 R2에 따라서 여기서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결정이 될 건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은 R1에 흐르는 전류에서 R2에 흐르는 전류를 빼면 2.6 마이크로암페어가 되면 돼요. 그리고 R1에 흐르는 전류는 R1분의 4.3V, R2에 흐르는 전류는 R2분의 5.7V. 그래서 R1하고 R2의 값을 결정하는데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선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정하냐면은 R1에 흐르는 전류를 I1, R2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선정했을 때 우리가 만족해야 조건이 뭐냐 하면은 두 개의 차가 2.6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면 돼.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냐면 I1 대신에 12.6 마이크로 암페어, I2 대신에 10 마이크로 암페어. 이러면은 IB가 2.6 마이크로 암페어 될 거, 그렇죠? 또 3.6 마이크로 암페어가 I1에 흘러서 1 마이크로 암페어를 밑으로 빼가도 2.6 마이크로 암페어는 베이스로 흘러. 또 2.6 마이크로 암페어가 I1이 흘렀는데 밑으로 100 마이크로 암페어를 흘러나가도 돼.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무수히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 뭐를 선정을 해야 돼 지금? 조건이 얘가 하나 딱 있습니다. RS가 10kg고 R1하고 R2의 병렬값이 10kg보다 훨씬 더 커야 되니까 R1과 R2는 100kΩ 정도는 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R1과 R2가 수백 킬로가 되려 그러면 이 전류시 중에 뭐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 저항이 만약에 100kΩ이라면 5.7%에다가 57V에다가 100kg를 나누면 얼마 정도 흘러요? 57 마이크로 암페어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은 300kΩ이 걸린다 그러면 한 15 마이크로 암페어.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 적당한 얘는 좀 많고 얘는 너무 적고 그죠? 얘도 좀 적은 택이니까 얘보다는 오히려 뭐 한 2배를 해도 좋아요. 그래서 I1 대신에 22.6 I2 대신에 20 마이크로 암페어를 달아. 그러면은 R1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22.6 마이크로 암페어 분의 4.3V. R2는 20 마이크로 암페어 분의 5.7V. 그럼 얘가 얼마 되냐면 335kg 정도 되고 얘는 뭐 저보다 좀 적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 조건을 만족을 한다. 그래서 조건 역시 만족이에요.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조건은요,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문제는 이 새로 해석하는 거하고는 영 딴판이에요. 설계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그동안 해석했던 경험이 쌓여야 설계 문제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저항을 다는데 뭐 R를 한 100옴 밖에는 안 달더라. 경험으로. 그러면 이 조건을 씌우면 안 돼요. 100옴 정도를 달아야 되는데 지금 20kΩ짜리 단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R1하고 R2가 뭐냐 하면은 트랜지스터가 액티브 모드로 동작하게끔 만들어주는 바이오스 저항이기 때문에 바이오스 저항은 매우 큰 저항을 단다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RS에 비해서 충분히 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R1이 344, R2는 467.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걸로 종료를 하지 말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수치들을 다시 원래 회로에 엮고 해석을 해봐. 그래서 실질적으로 RL을 갖다가 RL이 4kΩ일 때 출력 전압이 얼마, 그 다음에 RL이 20kg를 달았을 때 출력 전압 얼마, 그래서 차가 얼마, 그래서 몇 프로 되는지, 구애가 5% 이내로 들면 설계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설계하는 걸 끝내지 말고 분석을 다시 해서 설계 조건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면 좋습니다.